참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는 과제는 뭐였냐면요. 민주당이 참여한 다음에 우리가 과제는 뭐였냐면요. 정의당을 참여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정의당이 지금도 굉장히 삐져 있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정의당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을 그러니까 참여시키게 되면은 플랫폼 정당은 대충 저는 성공한다고 봤어요. 이제 성공한다. 대부분 이제 한 50% 이상은 일이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정의당은요, 정의당하고의 교섭창구는 누구였냐면은 우의정 교수였었어요. 우의정 교수가 정의당에 그러니까는 그 비례대표 선출 심사위원장인가 뭐 이렇게 공동위원장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과의 교섭창구를 그러니까는 우의정 교수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당한테 들어와라. 더불어시민당에 들어와라. 그런데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오길래 그래서 저희가 뭘 제시했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6석에서 7석 그것도 끝번호로 6석에서 7석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배분받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이 플랫폼 정당에 비례대표 정당에 참여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의석이에요. 6석 7석은요.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여론조사로 나온 이제 그러니까는 득표율로 계산을 해볼 때요. 6석 내지 7석은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에 참여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의석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의석수, 그것도 끝번호로 자기들은 그것만 그러니까는 요구하겠다. 그럼 그 앞에 대개 우리가 17석을 우리가 그러니까는 계산이 나왔었거든요. 17석이. 그러면 그 앞석의 10석 정도는 정의당한테 이 10석을 그러니까는 이 배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소수 정당들한테 예를 들면 녹색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래당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소수 정당들한테 배분하는 것은 정의당한테 다 위임하겠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은 다 정의당이 그러니까 맏형이니까 정의당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안을 가지고 그것을 우의정 교수한테 그렇게 이 교섭을 이렇게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우의정 교수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것도 거부당한 거예요. 정의당은 그러니까 그것도 싫다. 자, 그거 보고서는 아니 이게 정당인가 운동단체인가? 예? 아니 정의당한테 그러니까는 10석을 그러니까는 그 배분권을 다 맡기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는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게 정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인가? 근데 정의당은 이제 그때 더불어시민당 같은 그러니까는 소위 비례대표 정당이 없었으면 자기들 힘으로 그러니까는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는 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만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당을 지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정의당을 지지 않을 층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이 비례대표 정당에 참여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민주당의 정당 몫을 비례대표 몫을 다 정의당이 가져가려는 보장도 없는 거였었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시민당이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10석을 정의당한테 다 위임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받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의정 교수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심상정 대표 섞어 정의당하고 교섭을 한 게 우의정 교수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의당한테 마지막까지 기다려줬어요, 저희가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역순으로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후보도 등록하는 이런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를 해놔야 되잖아요.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당한테 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정의당이 끝내 거절을 하다 보니까는 정의당을 배제하고 이제 그러니까 출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당을 빼고 이제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뭐냐면은 비례대표 그 정당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선거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을 가능한 한 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합류시키자. 정의당은 그러니까는 거절을 했지만은
나머지 소수 정당이라도 최대한 합류시키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 정당에 대한 접촉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 역할은요. 그래서 그건 제가 100%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소수 정당하고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한테, 예? 제자뻘 후회뻘 되는 이런 젊은 분들한테 실망을 한 게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녹색당을 보니까는, 이렇게 보니까는, 뭐 당원들도 몇 명, 이렇게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미래당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당은 제가 거기 뭐 한때 그러니까는 그 후원 자문위원까지 해주던 정당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기특하고 그래가지고요. 잘 알아요. 그쪽 이 지도부들 친구들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나를 활용을 해서 원내들 진출을 해라. 해가지고 소수 정당들한테 그러니까 한 석씩 이렇게 이제 배분을 이제 가는데 이분들이 이 주판화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놓고 저한테 약속을 해놓고 또 그걸 없고 이런 걸 몇 번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 당 내부의 사정으로 2석 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2석까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2명까지 추천을 받아주겠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검증은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요. 검증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문제가 없는지 검증은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녹색당 같은 경우는 존재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 소수자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목소리들하고 그다음에 소위 녹색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쪽하고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결국은 참여를 못했어요. 녹색당도요. 그러니까 미래당 같은 경우는 또 자기들 셈법이 그러니까 복잡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한번 바꿔가면서 정계련에 기웃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참여를 못해서 의석을 확보를 못한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조정훈 의원이 있는 시대전환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는 조정훈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영입을 한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수 정당들 몇 개 정당들 그랬는데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제외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0석 중에서 그러니까 소수 정당은 2명뿐이 못 채우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의당이 참여 안 하고 소수 정당들이 제대로 참여 안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차선책으로 한 게 뭐냐면은 그 분야들 소수 정당들이 지향하는 가치 그러니까 녹색당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뭐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후변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들한테 후보를 한 명 추천해달라. 그 다음에 언론단체들한테 해가지고 또 후보를 추천해달라. 그래서 각 사회단체들로 대체를 한 거예요. 사회단체들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명을 앞에를 구성을 한 겁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뭐였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이걸 담아내지 못하니까는 거기에 그렇지만 국민들 중에는 그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런 목소리들을 좀 이제 수용하자는 차원 속에서 선거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정당들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 참여를 못하면서 그걸 사회단체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정도대로 가다가 안 되면은 차선책을 택하고 해가지고 이 더불어시민당을 띄운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말 그대로 소수정당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에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당선되더라도 당선권에 이제 순번인데 당선되더라도 끝나고 나면은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조정훈 의원도 그러니까 시대전환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결정할 몫인 거고요. 결정할 몫인 거고. 그리고 11번부터 17번까지가 민주당에서 내려보낸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에서요. 7명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에 참여 안 해도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기 때문에 7석을 뒤에서 7석은 민주당에서 그 비례대표 후보로 이제 그러니까는 선출한 사람들을 내려보낸 거고 거기에는 더불어시민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더불어시민당은 그 11번부터 17번에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그러니까 개입도 안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내려보낸 사람들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선출한 사람들이니까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7번까지가 최대 이제 목표 중에 목표였었고, 더 많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의 번호들은 다 민주당이 채운 거죠. 18번부터 뭐 20 몇 번까지는 다 그러니까는 민주당 비례대표 제 순번대로 이렇게 채운 거죠. 채운 다음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더불어시민당인 당대표인 저로서는요, 더불어서는 뭡니까요? 민주당이 굉장히 희생을 치른 거예요. 17명을 당선을 못 시키게 되면은, 민주당은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참여한 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참여 안 해도 7석을 얻을 수 있는데, 비례대표 정당에 참여 안 해서도 7석 얻을 수 있는데, 개인 참여를 해가지고,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이 만약에 15석분이 못 얻었다, 12석분이 못 얻었다 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그러니까 2명, 5명뿐이 못 내는 거예요. 배출 못 하는 거예요. 의석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저희 지도부들 입장 속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최대 득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의인 거죠. 예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당대표인데, 어떻게 열린민주당을 하고 나눠 갖자고 얘기를 합니까? 예? 열린민주당은 당시에 뭐냐면 또 독자정당을 그러니까는, 독자정당을 추진하는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독자정당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취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정당 합당도 굉장히 그러니까 뭐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더불어시민당 당대표로서는 더불어시민당의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끔 그다음에 민주당에 그러니까 내려보낸 비례대표들을 최대한 당선시킬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불어시민당에다가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그게 이제 몰빵론으로 이제 얘기 나온 거죠. 예? 그렇죠? 이런 거였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더불어시민당은요, 위성정당도 아니고 민주당이 참여할지 안 할지도 그러니까 불투명했었고요. 상당히 우여곡절 속에서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수정당 용해인 의원이라든가 조정은 의원은 자기 정당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8분은 그러니까는 민주당에 참여하겠다. 자기들 혼자서 그러니까는 그 의정 활동하기 힘드니까요. 더군다나 비례대표 의원들은요.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할 의사들을 다 개인적으로 강제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강제를 해요? 그분들 개인 의사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입당을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합당을 한 겁니다. 두 분은 그러니까 자기 정당으로 돌아간 거고, 예? 그렇게 해서 180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80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건 유성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유성정당이라고 기자들이 얘기하면 유성정당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건 유성정당이 아니, 국민의 자유한국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은 유성정당입니다. 예, 거기 그러니까는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글로 가가지고 만든 정당이거든요. 근데 더불어시민당에는 민주당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도부에는요, 적어도. 없었습니다. 촛불 시민들 조직이 우리가 검찰개혁하면서 전국적인 조직들이 막 만들어졌었어요. 지역에요. 그래서 정당도 빨리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지역별로 다 촛불 시민들 그 모임체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열린민주당은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선명성이 있는 인물 중심이다 보니까는 지지율이 높았다가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준 덕택으로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제 성과를 어쨌든 간에 목표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얘기한 것은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정의당 뒤통수 쳤다. 위성정당 만들어서. 아니, 위성정당 만든 거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거고,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만들어지니까요, 자유한국당에서 당시에 뭐라 했냐면은, 민주당 니네들 위성정당 만들었다고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당시 제가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해체하면 우리 더불어시민당도 해체하겠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가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해체할 의지가 없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막 공격을 그러니까는 위성정당 만들었다고 막 공격을 하길래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해체하면은 우리 더불어시민당도 해체하겠다. 당장 해체하겠다. 이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무슨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창원 정의당 뒤통수 친 거예요. 이건 정의당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죠. 근데 더불어시민당이 없었어도 정의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표를 다 흡수 못합니다.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 표 중에 상당한 것은 열린민주당으로 가거나 열린민주당으로 갔을 겁니다. 예? 조금 더 득표하는데 도움은 됐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표를 그러니까 정의당이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정의당 보러 더불어시민당에 들어와서 예? 당신들이 그러니까는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의석수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더불어시민당이 그러니까 때문에 자기들 피해를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예?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더불어시민당에 관련된 얘기고요.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린민주당 이제 그 당원이었던 분도 많이 있잖아요. 제 방송 듣는 분 중에서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러니까 초창기에 서운했다고 막 이제 그러는데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서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정당이었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요. 예?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민주당의 형제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줘가지고 소위 의석을 그러니까는 확보하겠다는 이러한 계산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습니까? 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정당이다. 막 이렇게 하고 험한 말까지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를 사칭한다고 할까지.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한다까지 막 얘기했었잖아요. 당시에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은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한계가 있었다니까요. 한계가 있었어요. 예?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개인들은 다 저도 좋아하는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이 그러니까는 이 열린민주당 이 틀로는 민주당이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예?